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1학기 사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은 뭐 하는 곳인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법원 무엇인지 아시나요? 법원은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법원에 관련된 직업들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오늘 법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입니다. 재판을 하는 기관. 자, 법원은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다툼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또한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원은요,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한다. 그리고 또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문제들도 해결해 줍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준다를 본다면 이렇게 빌린 동안 그동안의 이자를 갚으세요 라고 판사라고 하죠. 판사인가요? 그렇죠. 판사. 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법을 어긴 사람 처벌하죠. 여기가 검사인 것 같죠? 검사이고 여기가 피고인이라고 하죠. 법을 어긴 사람. 그래서 물건을 훔쳐서 징역 몇 개월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징역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죠. 다음은 또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도 내린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람은 이렇게 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한쪽 편만 계속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한쪽 편만 막 보호를 해준다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쪽 편만 들다가 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원은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 그래서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 근데 여기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막 여기 만약에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피해자의 얼굴이나 이름이나 어떤 개인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합니다. 3번째는요. 3심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건 5학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3심 제도는 이제 3번까지 재판을 하는 거죠. 한 번만 재판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3번까지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마지막 판결이 내린 게 이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재판들이 국민의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자, 먼저 재판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재판이 사라진다면 굉장히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재판은 법을 어긴 사람도 처벌해 준다고 했는데 재판이 사라진다면 법을 어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래서 막 살인도 엄청 일어나고 막 돈도 훔치고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냥 위험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바로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판사입니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 등을 내리는 사람이죠. 아까 전에 막 징역 몇 개월을 선고 몇 개월을 이제 처음이다. 약간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또 뭐 돈을 갚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또 내리기도 하죠. 그리고 원고는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요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쵸? 검사는요. 이제 법을 어긴 점에 대해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의뢰인 대신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해준다. 맞서 싸운다. 약간 이런 느낌? 변호사.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고인이 만약에 뭐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뭐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것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 속 이야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법원은 굉장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먼저 대법원, 이제 3심 제도로 할 때 마지막 재판을 받는 법원인데 이걸 대법원이라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량이 먼저 진입한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요. 횡단보도가 보이면 더 조심해서 운전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판사죠, 판사.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보행자는 이제 횡단보도에 먼저 차가 진입하지 않게 하니까 보행자는 더 안전한 길을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는 좀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가 좀 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가 있겠죠. 공무원 시험에 나이 제한을 두는 법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납니다. 네, 이렇게 이분도 이제 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복습 가볼게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결과와 과정을 공개한다. 세 번째는 3심 제도를 운영한다. 즉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까지 오늘 배워봤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댓글로 더 남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